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웅 전합치과입니다. 오늘은 11년 된 임플란트 이야기하면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 되면 이게 맞지 않았을까 고민하게 되는 케이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전에 왔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쪽에 치아가 없어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사진을 찍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렇게 스마일 뷰처럼 돼야 되는데요. 이만큼 더 내려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아래쪽 치아가 많이 솟아 있어서 이 부분 간격이 정말 좁아요. 그래서 여기를 임플란트를 만들려면 좀 어려운 방식, 스크류 보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야 이가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민하는 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치아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적정한 교합 평면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이 치아 길이가 적정한 길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뜯어내는 겁니다. 기존에 이 치아 이걸 다 뜯어내서 이를 새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평면을 높이려요. 그러면 훨씬 좋죠. 일단 웃을 때 이가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씹을 때 음식물을 다 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뜯어내고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단점이 생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잇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치아가 여기 짝꿍이 없다 보니까 얘가 내려왔죠. 그럼 이 뿌리가 잘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자체가 이쪽 탈출하면서 뼛속에 붙여있는 뼈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 뜯어내고 새로 만들면 그러면 실제로 치아가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뭘 보냐면 그럼 빼고 임플란트를 하죠. 이렇게 되면 위아래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로 변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요걸 놔둔 상태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것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여기 모양이 너무 찌그러지니까 여기도 많이 닳아서 지금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고민하게 됩니다. 10년 전에는 당연히 아래쪽만 해결해서 비용을 적게 들고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보면 이런 경우가 되면 위에도 같이 임플란트를 해서 적절한 교합 평면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막상 환자분한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이 있고요. 마치 양심 없는 의사가 권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래서 저희도 권하기는 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치과에 가면 비용이 많이 나오고 치과에 가면 비용이 적게 나오고 하는 얘기 나올 때 어디까지 진행을 해서 일을 만들 것이냐, 당분간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병원까지 갈 건지 10년, 20년 뒤를 볼 건지 따라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늘 환자분들은 사기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환자가 온다면 다시 온다고 해도 아래쪽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에 것까지 빼자고 하기에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그거를 당장 오래 멀리 보고 갑시다라고 하기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 같기도 해서 일단은 아래쪽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에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아래쪽에도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좀 더 하얗게 보이는 거는 스크류 보철 타입이에요. 그래서 짧은 공간에 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기둥에다 이를 붙이는 거는 본드를 붙이를 해도 괜찮은데요. 짧은 경우에는 여기 이만하게 이를 만들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만든 좀 복잡하지만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합 평면은 깨져 있는 상태긴 하죠. 이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치아가 오래 가지 않겠지만 일단 이 교합 평면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 상태예요. 아이디어한 교합 평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윗니 상황에 맞는 교합 평면에 맞춰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5년 정도 지나서 왼쪽에도 임플란트를 더 진행했습니다. 여기도 약간 내려와 있는 양상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양도 조금 찌그러져 있죠. 자, 이렇게 이를 만들게 되면 여기는 이를 씌웠긴 하지만 여기 음식물이 끼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생기고 윗니는 드디어 5년 정도 지났는데 망가졌죠. 뼈가 이만큼 녹아서 얘는 이제 빼야 될 상황이 됐고요. 여기도 뼈에 붙은 양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걸 빼게 됩니다. 5년 전에 빼자고 했으면 싫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많이 흔들어서 보시는 걸 아시니까 이제는 빼자고 하겠죠. 빼고 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건 맞긴 한데요. 비용 문제도 있고 턱 크기가 거기 때문에 하나는 덜 심고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4년 사이에 이쪽에 임플란트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플란트가 심는 힘에 좀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호리호리한 체형의 사람들은 심는 힘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다부진 체형의 사람들은 치아 사이사이가 좀 좁아서 아까 말했던 스크류 타입 보철 방식을 쓰는 타입의 치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치아가 많이 닳아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는 힘이 셉니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썼더니만 망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임플란트랑 얘랑 좀 다른데요. 좀 더 굵은 임플란트를 썼고 표면 처리 기술이 다르고 이 나사선의 개수가 좀 더 많아진 임플란트를 씀으로써 좀 더 저장력이 버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개수가 하나 없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임플란트 예전에 제가 7, 8년 전에 썼던 임플란트가 조금 교합력이 센 경우에 좀 망가진 경우가 있었는데 역시나 하나는 좀 망가져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에 일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8년도까지 기준으로 보면 윗니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랫니를 짧게라도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결국 5년 뒤에는 위쪽에 있는 제 내려와 있던 걸 빼고 임플란트를 했죠. 이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1, 2년 전에 망가져서 거기를 좀 더 굵고 좀 더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는 임플란트로 바꿔서 강한 교합력이 버틸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랬는데 1년 지나서 또 바꿨습니다. 이쪽에 임플란트가 하나가 더 늘었으면서요. 이쪽에 보면 스크류 타입 보철 방식을 썼죠. 위에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합형이 드디어는 아이디어가 바뀌었죠. 저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치아 길이가 위에는 이만하고 아래는 너무 짧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음식을 끼고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비용을 많이 줄여서 새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전 그림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교합평면이 이렇게 일직선에 가깝고 여기가 길고 여기가 좀 짧았죠. 그 다음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랑 다르게 없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약간 스마일 뷰 형상으로 그림이 좀 바뀌고 얘가 좀 적당히 길어졌고 얘도 좀 짧아졌죠. 그래서 둘이 길이가 비슷하게 만들어진 형상이 됐고 그 다음에 스크류 보철 타입을 이용해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11년 된 임플란트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비용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위에 치아가 많이 내려와 있었던 그 부분이 결국에는 망가졌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다시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 치아는 길고 아래는 짧게 만들어진 치아가 만들어졌고요. 그 와중에 또 한 번은 교합력이 세서 이런 분 치아 간격이 좁은 사람의 특징이 교합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요즘에는 더 신중하게 더 굵은 걸로 바꾸려고 또 신기술이 적용된 임플란트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한 번은 망가져서 임플란트를 한 번 더 했어요. 부상이긴 하지만 비용을 안 받는다고 해도 환자분은 힘드시죠.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임플란트 음식물 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고려를 해보니까 이게 교합표면이 확 무너져서 이렇게 들쭉날쭉해버리니까 음식물이 더 많이 끼고 불편해하시는 거. 특히 이것처럼 교합력이 세고 악간 간격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 질긴 음식을 엄청 좋아하세요. 호리호리한 체형하고는 완전히 다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음식물 끼는 게 안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질긴 걸 좋아하다가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교합표면에 맞춰서 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위에 치아 너무 내려와 있던 거는 좀 짧게 만들고 아래는 다시 만들어서 위를 좀 만들고 하면서 이를 만들었죠. 물론 이제 저희 병을 했던 케이스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랑 워낙 또 친분 관계도 좋고 웃으면서 치료받던 분이셔서 병을 많이 빼드리고 그냥 재료비 정도만 맞고 이를 새로 만들긴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위에 치아가 내려가 있는 걸 기준으로 그냥 아래만 간단하게 만들고 말 것이냐 아니면 위에도 새로 만드는 걸 설명을 한번 해볼 것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11년 된 임플란트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씹는 힘이 세고 다부진 체형에 그래서 아랫니가 없는 상태에서 윗니까지 내려와 있으면 아랫니가 너무 짧죠. 그래서 거기도 음식물이 많이 끼고 윗니가 망가지면 그쪽을 한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를 해결했던 케이스이긴 한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 혹은 우리 삼촌이나 아버지를 치료한다면 이 경우에 윗니까지 빼고 임플란트 할 것이냐 아직도 자신은 없지만 늘 고민하게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만 보는 건 아니니까 다른 병원에 갔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고 여기는 여러 개를 뽑자고 여기는 안 빼준다고 하고 말을 하는데 다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 치과 원장님들도 어떤 게 더 옳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의 답변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늘 환자를 위해서 더 좋은 생각, 더 유리한 걸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 의사들이거든요.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가는 임플란트, 오늘은 11년 된 케이스 보면서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내드리는 게 더 좋을지 여러 번 고생을 할 것인지 한 번만 고생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오래가는 임플란트 찾으신다면 여기 박정영 암치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